물 부족 국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노력들을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 부족. 아무래도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끼려고 노력하죠, 집에서. 씻을 때나 뭐 목욕할 때나 물 쓸 때 틀어서 쓰면은 많이 쓰게 되니까 뭐 담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죠. 물 부족인 그런 데나 막 피부로 느끼는 거지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많이 아끼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물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물을 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물의 소중함 얼마나 느끼고 살고 계시는지요? 유엔은 해마다 오는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을 펑펑 쓰고 있죠. 하지만 유네스코의 물개발 보고서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의 약 20%가 정수 처리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약 26억 명은 하수 처리 시설 없이 물을 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이렇다 보니 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분쟁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알제리와 수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지에서는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세네갈에서 열리는 제9차 세계 물 포럼의 주제는 평화와 개발을 위한 물 안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물 한 방울과 이 나라들이 안고 있는 물 문제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가뭄과 물 부족, 육상 생육 10%가 멸종한다는 보고도 있죠. 다시 말해서 물이 없다면 우리 인류도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새삼 이 말의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오늘 물의 날을 맞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오늘 전북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되며 기상청은 24일까지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매우 크다고 예보했다는 기사. 전국 상위 1% 고소득 근로자 100명 중에 75명은 수도권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대로 전북 지역의 비중은 전국 최저 수준인 단 1%에 불과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가부 소관 부처 중에 하나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사.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가졌다는 기사 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이 전주에 세워졌다는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공직자 320명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수사의 핵심이었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적발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의 날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길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상수원 안전관리와 최근에 다시 불거진 옥정호 개발 사업 둘러싼 수질 논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선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물 사 먹는 세상 생각하셨어요? 뭐 어렸을 때는 생각 못했죠. 근데 물이 소중하다는 것도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 오프닝을 제가 하면서 저도 느꼈는데 예.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다. 예. 내지는 이제 앞으로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 이제 물 전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수량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이 지표 국제 인구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거를 판가름을 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강수량, 인구 밀도, 국가 면적, 국토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농업용에 지을 수 있는 농사용, 공업용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물을 잘 확보하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이 시설 여부에 따라서 부족이냐 기근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상수도라든지 수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세계적으로 좀 앞서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정부도 이제 올해 주제가 하나된 물이라고 해서 통합 물 관리의 성과를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로 이번 물은혜를 삼고 있는데, 물은 돌고 돌잖아요. 예. 물고 순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고리가 막히거나 끊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안으로 돌아오면 뭐 잘 아시는 용담호, 옥정호 식수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광역 상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10만 명 이상 급수라든지 일정량을 넘어가는 상수원들은 광역 상수원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상수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시죠? 보통 상수원 보호구역. 그래. 네, 그러잖아요. 쉬운 거였는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라북도 4개 광역 상수원, 그러니까 용담호, 예. 금강을 막아가지고 여전히 강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그 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130만 명 정도가 이 물을 마시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규모 섬진강 댐. 아까 용담호는 8억 5천만 톤 저수량이고요. 섬진강은 약 절반 4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요. 섬진강을 막아가지고 물을 돌려 쓰죠. 섬진강 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댐이 있습니다. 부안 그렇죠. 내변산 국립공원에 있는, 거기는 작은 댐인데요. 아주 작죠, 뭐. 예.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기 장수의 동화댐. 이거 이제 농업 전용 댐인데 예.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실제로 지금 가장 큰 용담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댐은 정읍구역 일부만 그렇죠. 축소해가지고 예, 좀 예. 지정이 되어 있고, 부안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다 국립공원이니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화댐도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좀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주에 저기 이제 완주에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 예, 저수지라고 상관저수지. 굉장히 큰 한 네네. 100년 정도 되는 상수원 수원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해제가 되면서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아마 전라북도 내 상수원 보호구역이 20곳이 넘었는데 현재 10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중소규모의 상수원들이 폐지가 되고 용담호라고 하는 광역 상수원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아까 물은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수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소규모의 이런 댐이라든지 상수원들이 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 이런 중소규모의 댐이나 상수원들이 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경관지 빼어난 곳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물의 날에 다시 한번 지역 조규모 상수원들이, 소규모 상수원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 이정현 활동가님 말씀드리면서 우리 저게 상수원 보호구역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더 줄어들고 있고 용담호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용담호는 실제로 또 보호구역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옥정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옥정호는 우리가 옥정호를 갈 때 정읍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임실로 옥정호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읍분들도 옥정호의 상수원을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정읍분들이 주로 현재 마시고 있고요. 그렇죠. 임실군에서는 아주 일부가 드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임실과 정읍의 옥정호를 둘러싼 개발, 요 내용 계속 전해드렸는데 요즘 좀 한동안 뜸해서 협약이 좀 잘 된 게 아닐까. 문제는 이제 2015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운암댐, 섬진강댐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긴 그렇죠. 역사, 1920년대 후반에 처음에 지어져 가지고 예. 최근까지 이제 뭐 정상화 사업이라고 해서 최근까지 계속 공사를 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옥정호가 1999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호소 만수위를 다 묶었는데요. 뭐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이제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양식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수질이 많이 나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용담호가 이제 준공해서 물을 담잖아요. 예, 예. 용담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라도 옥정호 지정이 필요했는데요. 어쨌든 임실군에서는 우리가 별로 마시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유역의 물 관리 문제잖아요. 물 예, 배분의 예.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 너무 과하다 해서 권익위에 축소 요청을 했고 2012년도에 권익위가 일부 받아들였고 아하. 2015년에 이제 전라북도가 중재하고 임실군, 그렇죠. 정읍시, 순창군이 예.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정읍 물을 마시고 있는 정읍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임실은 바로 이제 옥정호를 둘러싸서 이제 수변 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런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정읍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질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 시민대책위원회 정웅용 집행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읍 시민들 입장에서는 옥정호 우리가 물을 먹고 있는데 임실이 개발을 한다? 일단 먹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전한가? 뭐 이런 생각, 걱정, 의구심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수질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상생협력 선언서를 지켜지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변에는 난개발, 뭐 카페니 많은 그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면에도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시민들 외에는 그 이 문제를 식수원 오염을 해소하고 또 그 수질 개선을 하려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 지자체 단체장들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정읍 시민들이 옥정호의 어떤 식수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옥정호에서 원수를 도원천을 통해서 그 산성 전수장을 통해서 예. 정수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읍 전체가 지금 이 옥정호에 의존하는 건 아니시죠? 전체입니까? 예, 옥정호 식수를 다 생활용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임실에서는 옥정호의 식수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용담호의 물을 사용합니까? 아주 일부만 옥정호 물을 마신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고요. 대부분 이제 정읍에서 예, 옥정호에 거의 대부분은 정읍인데 아까 예. 말한 대로 이건 섬진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막았고요. 예. 정읍시의 일부가 이 섬진강 유역 이제 뭐 저기 산내라든지 예, 뭐 예. 이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요 물들을 이제 유역을 변경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옥정호는 상수원으로 11만 정읍 시민에게 상수원이기도 하지만 동진강 주변의 호남평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의 젖줄이기도 하고요. 또 칠부 발전소라고 해서 굉장히 있죠. 예전에는 네네. 컸던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용도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임실의 섬진강에 있는 댐이기 때문에 임실 군민들은 우리가 직접 마시지 않는데 예. 규제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쭉 하셨고 이거는 예. 대부분의 상수원의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이해 충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대책위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정읍시의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정읍시 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나서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오늘 인터뷰는 응하지 않겠다. 추후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내일 만납니까? 정웅용 위원장님? 네, 정읍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읍시하고 만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뭐 옥정호를 둘러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정읍시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정읍시가 분명한 식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또 그리고 권한을 충분히 사용해서 협의 과정이라든지 특히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난개발을 억제하고 또 그리고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질 강화 대책을 예. 꾸준히 시행해야 하고 지금 그 난개발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옥정호를 둘러싸고 지금 뭐 카페가 조성되어 있고 또 둘레길이라고 하는 조망 데크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정읍시하고 정읍 임실군이 예. 전라북도와 정읍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공적인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어요. 예, 예. 사실 개인 사업자들이 작던 크던 진행되고 있는 수변 개발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수면 데크, 그러니까 이제 저수 구역 안으로 전망 데크가 지금 놓여 있고요. 예. 또 붕어섬 쪽으로는 출렁다리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수면 데크 부분은 불법이 드러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읍시 또 정읍시의회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예. 옥정호 식수를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실 입장에서 들어보면 우리는 그동안 물을 공급받지 않고 있고 물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발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친환경적으로 좀 개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전해오고 있고 이제 이 데크,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물문화 둘레길 조망데크 건설인데 이걸 이제 우리 정웅용 대책위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은 이제 난개발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왜 그게 그냥 네네. 보통 둘레를 조망할 수 있는 둘레길의 데크 시설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가운데로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둘레만 보통은 둘레를 둘레에서 둘러싸고 가도 있잖아요. 충분한데 예. 그 이제 물 가운데까지 이제 아하. 그 다리를 놓고 기둥을 박아가지고 다리를 놓고 데크를 설치해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붕어섬이라고 그럼요. 북사봉에서 내려다보면 예네. 붕어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까이 가서 봐야 멀리서 봐야 붕어지. 네네.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붕어섬인지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다리 기둥을 박아가지고 출렁 다리를 놔서 그 안쪽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그 광역 상수원이지 않습니까? 예. 상수원 물그릇이니까 뭐 취수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쪽에는 어쨌든 오염이 되면 물은 흘러서 되는 거고 물이 가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 예를 들면 붕어섬 거기에는요 주차장 면수가 깜짝 놀라서 6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다 예. 보니까 아까 말한 난개발 시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임실에서는 여기를 이제 청정 환경 자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섬진강 에코 뮤지엄이라고 하는 섬진강 주변 옥정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수질에 맺히는 영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였을 땐 아까 말한 뭐 출렁다리라든지 데크 하나였으면 괜찮은데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이 들어갈 거거든요. 뭐 추가적이라면 뭐 짚라인 이야기도 그렇죠. 있고 짚라인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누적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라든지 수질 영향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읍 시민들이 굉장히 네. 불안해할 수밖에 근데 이거 없다. 정읍시하고 임실 협약해서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그 절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근본적인 것은 그 옥정호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량을 이걸 그 의도적으로 높인다. 저는 그러니까 수면 개발의 본질은 아하.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는 옥정호가 견뎌내고 소화낼 수 있는 그 양이 있을 텐데 예. 수면 데크를 깔고 했을 때는 그 부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예, 예. 특히 그 수면 개발, 그러니까 이제 저수구역 안에 교각을 받게 되면은 420m에 해당되는 출렁다리를 교각 없이는 그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받침목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게 예. 본질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렁다리는 수변 개발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 수면 안에 교각을 세워야만 출렁다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 옥정호가 견딜 수 있는 부하량을 의도적으로 늘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돕자면 수변이라고 하면 수면의 가장자리, 예, 물가상이라고 물가장자리.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수면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하지 않죠. 않다. 네. 그러면 옥정호의 수질이 실제로 좀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정현 홀등원님?
예, 제가 뭐 이제 주민들 자문하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물안경 정보 시스템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협약이 2015년에 했으니까 한 2016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댐을 목표 수지를 관리하는 게 총 유기탄소라고 하는 TOC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이 밀리그램 퍼 리터인데요. 실제로 지난 5년 갖고 보니까 2를 넘어서 2.12더라고요. 현재 아무튼 그 목표 기준에 미달성했고요. 예. 총인 같은 경우에 부영어의 원인이 되는 총인 같은 경우도 0.1이어야 되는데 0.1을 현재 3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수질이 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수질이 좀 더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자모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수질이 개선되었다가 다시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담호 수질보다도 섬진강댐이 떨어집니다. 이런 수치로 놓고 본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불안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그 처음에 우리 정웅영 위원장님 그 당시 시민대책위 당사자로서 이런 내용 협의할 때 그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때 상황과 많이 달라진 겁니까? 임실군과 정읍 씨가 협의하는 과정은 서류상 협의합니다. 예. 저희는 그 협의하는 그 시기에 정읍 씨 담당자들하고 옥정호 수면 이용 및 수면 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 불허한다. 이 입장을 늘 견지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협의 과정 속에서 정읍시에서 임실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면 데크를 허용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요.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이 저희하고 소통하는 그 자리였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는 저희는 수면 이용 및 수면 개발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면 데크가 떡하니 들어서게 된 것이고요. 정읍시 행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이렇게 뭐 순수히 그냥 협의를 할 리는 없을 텐데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정읍시 입장은 뭡니까? 내일 만나시면 회의를 하시면 네. 그 질문을 하실 텐데. 그렇죠. 예. 예. 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도 유진섭 시장님도 당선 후 수면 이용 수면 개발 백지화가 예. 임실군하고 협상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면 개발에 대해서 협의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예.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생협력 선언서 주된 그 합의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수변 생태 경관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적어도 개발 자체를 막기는 힘들겠죠. 예. 그렇지만 수질 개선, 수질 보전을 위해서 수변 지역의 생태적 방식으로 경관 사업을 정도는 해줘야 그리고 수질 개선 대책을 강화해줘야 예. 저희가 안심하고 식수원을 사용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읍시 인터뷰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정읍시 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나서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오늘 인터뷰는 응하지 않겠고 추후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전해왔는데 정읍시 입장을 전해드린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시민대책위원회가 말하는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임실군이 요청할 당시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받았고 또 공사할 때 오염물질이 호수로 들어가지 않게 방지막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앞서 말한 조망데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수면 개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수면을 이용했다는 입장이고 실제 이용할 데크의 길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수변 개발로 본다. 그런데 그 공중에만 떠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시민 대책위의 말씀이시죠? 예, 저수구역 안에 여러 지주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개발이 확실합니다. 개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인지 이걸 처음부터 알았던 것인지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인지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예.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읍시도 일부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제된 구역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섬진강 댐의 유역이 있는데요. 정읍시도 똑같이 뭔가 개발을 하고 싶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절초 공원에도 구절초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예. 뭐 개발도 유행이어가지고 출렁다리가 지금 이제 유행이니까 출렁다리 스카이워크인데 출렁다리가 있고 정읍시도 뭔가 관광 개발을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임실군에서 일정 부분 이게 수면 개발로 보여지는 이 난개발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를 우리가 합의를 해주면 우리도 뭔가 또 다른 관광 개발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임실군과 정읍시가 사실 한 통속이 돼서 짬짬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추측이신 거죠? 네,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정읍시도 옥정호에 대해서 관광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몇 차례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호 수역 그 개발 예산을 보면은 임실군이나 정읍시나 그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그 것을 예산 보면 규모가 있다는 것은 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미 예. 진행되고 있고요. 아. 그것은 상생협력 선언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미 300억 가까이 양 임실군이나 정읍시가 예.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예산 도비 국비가 책정됐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들도 정읍 시민이기 때문에 옥정호의 물을 먹을 텐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정읍시에서는 정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물 자체는 좋은 물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쉽지가 않고 예. 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 자체를 보전하고 수질 개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 정읍시 입장을 저희가 또 임실군의 입장을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의 날, 물의 중요성을 오프닝에서 길게 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정현 활동가님 한 번 더 우리 도민들께 청취자분들께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물은 깨끗할 때 지켜야 하고요. 물은 우리가 먹는 식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여집니다. 물이 맑은 물로 농사를 지어야 농산물 역시도 건강하고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공업용수도 거의 대부분 강에서 취수를 하는 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물을 깨끗하게 그리고 수자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 물들이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만 그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 간단하게 해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식수원 대책위는 아무리 가난해도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물만큼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믿을 어떤 의구심 없이 예. 그렇게 먹는 알겠습니다. 식수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활동가 그리고 정읍 시민대책위원회 정용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